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1월 27일 아침 시황, 오늘 수요일입니다. 소리 체크하고요.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7번 눌러주세요. 잘 들리시면 숫자 7번 눌러주세요. 소리 체크하고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오늘 수요일 한 주의 절반입니다. 벌써 참 시간이 빨리도 갑니다. 네. 이번 달 1월 달도 내일과 모레 이틀 이 거래만 지나면 1월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 주도 벌써 중반이 넘어갑니다. 자, 전일 미 증시가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좀 오르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들리시는 거 하시니까요. 잘 들린다고 하시니까 아침 시황 바로 시작할게요. 금일자 이슈 1월 27일 레드캔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볼 텐데 기자가 아니라 내용이죠. 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거래일 날 다우존스 산업지수, 흔히 다우지수라고 하죠. 네, 미증시 다우지수가 어떻게 됐느냐? 연봉은 티가 안 납니다. 연봉은 티가 안 나는데 일단은 작년에 이어 2년 동안 음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음봉의 형태는요, 올해로 끝이 나느냐 혹은 좀 더 빠지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올해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면 내년에도 좀 더 밀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작 자리가 16,000포인트를 깼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본다면 14,000포인트에서 아니 3,000, 14,000과 2,000 사이죠. 그 사이 부근까지 내년도 다우지수가 한 번 더 눌러주면, 그리고 지지받아주면 거기서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빠지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세요. 아셨죠? 자, 월봉입니다. 월봉지수 이번 달 아랫꼬리 음봉입니다. 꼬리가 달렸어요. 반등이 있었다는 얘기죠. 주봉상 그림 본다면, 자, 지난주 아랫꼬리 양봉에 이번주 양봉입니다.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포함해서 주가가 지금 빠졌어요. 다우지수가 유가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조정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올라옵니다. 살짝. 그 이유가 뭐냐? 유가죠. 유가 때문입니다. 유가가 30달러를 깼다가 다시 올라왔다, 다시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 오락가락합니다. 변동이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위 아래 위 아래 반동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가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흔들어주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증시가. 그러나 16,000포인트를 깨고 5,000포인트까지 오면서 단기 낙폭 과대에서 되돌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16,000포인트 중반선 까지도 볼 수 있다고 했었죠. 네, 그런 되돌림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 그림 볼까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어디서? 코스피에서. 코스피 1900을 깨고 800포인트 중반까지 내려올 때 했던 얘기죠. 뭐라고 했었죠? 내려오면은 단기 낙폭 과대에서 아래 잡으면 된다. 전거래일, 전전거래일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25일 날 코스피가 1901포인트를 찍었습니다. 900을 깨고 800까지 내려올 때 뭐라고 했냐면, 많이 빠진 반등 나온다. 낙폭과대에서. 차트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우 일봉지수도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5,000포인트 초반에서부터 빠르게 6,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린 거고요. 전거래일 음봉이었지만 그 음봉의 자리가 5,000 중반까지 밀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반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역시 유가예요. 자, 나스닥 연봉지수 하락입니다. 내려와야 돼요. 이제는 빨리 때가 됐다. 4,000포인트 이하 3,000포인트 중반선, 중초반까지의 그 조정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증시가 올라갑니다, 시장이 좋습니다, 갑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조정이 좀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정이 있는 가운데 터지는 종목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주가가 빠질 때 있죠. 지수나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재료주라거나 이슈가 있는 테마 종목들이 더 잘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올해 내년 정도는 돈 벌기 쉽지 않겠나. 잘만 잡으면, 테마 잘 잡고 재료 종목들 잘 모아간다면 오히려 돈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스닥 연봉지수는 음봉이고요. 이 평을 한번 깰 겁니다. 깨야 됩니다. 그리고 깨야 기회가 옵니다. 원래 그런 얘기 있죠.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좀 빠져야 수익이 크게 터집니다. 아셨죠? 자, 나스닥 월봉 이번 달 아랫꼬리 음봉입니다. 그런데 좀 올려야 돼요.
반등이 있어야겠죠. 네. 주봉상 그림 보시면 똑같은 그림입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동일하게 움직인다. 어제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일본 그림 볼까요? 똑같죠?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나스닥이 1%, 다우가 1.7%가 올랐고요. 오늘 한 개만 더 볼게요. 뭐 보냐? 어제 이제 네이뽀, 네, 특정 포털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이뽀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보는 거 알려드렸었는데 다우지수,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증시가 빠졌어요. 니케이가 2.3% 빠졌고요. 상해 종합 증시가 6% 빠지고 항생이 2.48 빠집니다. 상해가 6% 넘게 빠졌습니다. 야,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좀 빠졌잖아요. 빠지면서 야, 이거 뭐 난리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부분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큰일 났다. 무너진다. 하락이다. 떨어지겠다. 라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 하락 같은 경우는요. 이제 유럽 증시, 미 증시의 하락 때문에 한 발 늦게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전기차에 대한 투자권, 네, 중국이죠.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권을 지원금을 점차 줄이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증시 하락을 견인했던 거였습니다. 낙폭 과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미 증시가 오늘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라거나 일본 증시 약간 살짝 오르지 않겠나. 그리고 상해 종합 증시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충격이 있었으니까 반등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 반등을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볼 거냐면 유형 마감입니다. 자, 유가 실적 호조에 실적 지표 호조에 반등이 나왔다. 다우가 1.78 오릅니다. 어제 빠진 것만큼 오른 것 같아요. 거의. 그죠? 어제 빠진 것만큼 오른 것 같고요. 이틀 오르고 하루 빠졌다가 하루 또 오릅니다. 그러면 오른 거예요. 그쵸? 오른 거예요. 이번 주 오른 겁니다. 자, 뉴욕 증시가 국제 유가 반등과 양호한 기업 실적, 경기 지표 호조 3박자가 탁탁탁 맞아떨어지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다우존 산업지수 심리 저항선인 1900선과 16000선을 회복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주요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고 되돌려 나왔고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심각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오늘 밤이 위기였는데 오늘 밤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는 환자의 자율 의지에 달렸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분명히 살아날 겁니다. 왜 그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고비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900과 16,000포인트 넘었다는 얘기고요. 미국 주식부문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제유가 반등 덕분에 증시도 회복됐다. 그러나 여전히 증시가 유가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자, SM과 프록터 갬블, 존슨앤존슨 등이 기대 이상의 실적 내놓은 것도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존슨앤존슨 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회사 그쪽 생각이 좀 나네요. 의료기 그쪽에 납품 쪽에 제가 이제 있었는데 볼 때마다 정이 가요. 왠지 존슨앤존슨. 자, 유럽 증시가 장 초반 하락세를 딛고 반등한 것도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범유럽 지수 스톡스 600도 올랐고요. 영국 FTX도 올랐고요. 독일 닥스도 올랐고 다 올랐습니다. 까크도 오르고 그냥 유럽도 오르고 미국도 오르고 다 올랐다. 뭐 때문에? 기름값 때문에. 땡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국제유가가요. 왜 올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름을 많이 쓰고 있는 중국에서 디젤 사용량이 크게 안 늘고 기대보다 못 미치다 라는 얘기 나와주면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줄었으니까 소비가 줄었으니까 유가 유지하려면 공급을 줄여야죠. 그죠? 원래 작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감산 얘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못하겠다 넘어가자 해서 유가가 떨어졌었는데요. 산유국들에서 감산 논의를 한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감산 논의 소식에 힘입어 3% 넘게 급등했다. 31달러대를 회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안 팔리는데 많이 찍으면 뭐합니까?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됐습니다. 창고에 쌓아놓으면 시간의 단일가 매매 유지비 나갑니다. 물품이라고 치면. 그래서 감산이라도 하자. 그것 때문에 그럼 됐다 싶어서 유가가 상승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넘어갈게요. 자, 주택 시장에 대한 회복, 소비 심리도 예상을 웃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주택 심리가 안 살아나고 있죠. 전세값만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100만 개가 넘었대요. 우리나라에서도 미분양뿐만 아니라 그 전세는 없는데 남는 집이 100만 호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주택이죠. 노후된 주택은 안 나가고 또 이제 새 주택 내지는 새로 지은 건물이나 혹은 아파트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뭐 좀 오래된 단독주택이라거나 이런 데는 남아돈다. 네, 그래서 슬럼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좀 들려오고 있어요. 그 기사는 나중에 좀 볼게요. 그래서 유럽, 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 회복 얘기 나오면서 소비 시민도 예상을 웃돌았다. 그것 때문에 또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금값이 3개월 내 최고치 달러 소폭 하락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마무리예요. 자, 그러면 전일 미증시 상승은 뭐예요? 유가 그리고 실적 무슨 지표? 지표는 주택 주택 심리 지표인가요? 볼게요. 시장 회복 얘기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금값도 올랐다 등등 포함해서 좀 상승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건 기름값이죠. 기름이 가장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1800포인트 중초반까지 빠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옵니다. 전거래일 종가는 1871.69포인트입니다. 이번 해 올해 음봉입니다. 잔뜩 들어 올린 다음에 횡보가 나옵니다. 800부터 2000포인트 초반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회 동안 7년 동안 1800과 2100포인트 정도입니다. 2000포인트 초반 넘어가는 자리에서 박스권 그러니까 흔들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방향을 좀 틀어줘야 될 것 같은데 터지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오래 가면요 시간이 길어지면은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밀어야겠다 얘기했던 것처럼 다우나스닥 한번 빠질 것 같다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번 기회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한번 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한번 하락이 많이 발생이 되면요 600부터 400 정도까지 400선 정도까지 내려온다라면은 자 우리가 이전에 2000년대죠 1998년 99년 97년부터 있었던 시기 미네르바가 뭐 500포인트 간다 했던 그 시기 있죠. 500포인트 깨지고 했던 2000년 초반 2009년 뭐 이때 1000포인트 깰 때 2009년 이때입니다. 2000년 미만은 이미 500포인트 갔다 왔고요. 2009년 그때 전후에서 뭐 미네르바가 500포인트를 간에 어쩌네 했지만 1000포인트 밑에 갔다 바로 올라왔습니다. 추세 본다라면 1400포인트 인근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또 기회가 올 겁니다. 그쵸? 한번 조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빠지면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네. 지금 당장 빠지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내려온다면 그 시즌점 그 부근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가 또 주식 투자에 대한 묻어두는 매매를 중장기 매매를 또 생각해 볼 시기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월봉 기준 이번 달 아래꼬리 음봉입니다. 네, 길진 않아요. 꼬리가 좀 길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번 달 아래꼬리 음봉 나오고 그 마무리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양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그림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에요. 음봉이 석 달, 넉 달간 이어지다가 아래꼬리 모습의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달 양봉으로 들어올린다라는 거, 반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석 달간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달까지. 11월부터 음봉, 1월달도 음봉, 세 번의 음봉이므로 다음 달 2월입니다. 3월달 상패 시즌이라면 그 전에 한번 반등이 있어야죠. 그래야 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달 1800포인트 때 한 중반, 초반까지 밀어주더라도 내려오더라도 잠시만요. 잠시만 대기하세요. 확인 한번 할게요. 네. 안 들리신다고요? 안 들리시면 F1 눌러보시거나 재접속입니다. 제가 리셋 해볼게요. 리셋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 기대감이 일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십시오. 자, 코스피 주봉이에요. 이쁘죠? 이쁘죠? 이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주가의 움직임이나 파형, 패턴, 분석이라는 건데 하락이 많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명한 이치입니다.
800포인트 중초반까지 밀어주고 나서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갈까요? 코스피 1900원 찍었고요. 800포인트 깨지 않고 방향 전환, 그러니까 2월 정도까지 본다면 1900포인트 중반, 1950부터 2000포인트 선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자, 코스피 일봉이에요. 이틀 전 1901포인트 찍고 어제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평자리를 따라간다라면 이평선 자리의 5일선입니다. 5일선 자리 위에서 마감했어요. 그쵸? 위에서 마감됐기 때문에 버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금일 미증시 상승 마감이기 때문에 아마도 코스피도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1900포인트 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있을 거예요. 그쵸? 봅시다. 자, 그리고 코스닥 넘어갑니다. 코스닥 올해 음봉 예상했다고 했었죠? 음봉을 통해 600포인트나 그 이하까지 꼬리 달리고 빠지면 올해 만약 코스닥이요 연말 예상되는 모습이 이거라면은 요거라면은 올 연말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종목 지수 연동도 포함해서 올 연말에 코스닥 투자해야 됩니다. 그건 작년부터 얘기했을 겁니다. 작년부터. 이 그림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나와주면 땡큐예요. 땡큐입니다. 그쵸? 그럼 내후년에 우리 많이 먹어요. 엄청 먹을 수 있어요. 대박 날 수 있습니다. 내후년 또 뭐 있어요? 내후년에 대선 있잖아요. 내년. 내후년이 아니라 내년. 올해 여러분들이요. 주식 하는 방법, 수익 내는 방법은 주식 하는 방법입니다. 하는 방법. 매매하는 방법, 습관, 교정 잘 만들어 놓으면요.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연봉이 너무 이뻐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코스닥 막 때려내세요가 아니라 내려오면입니다. 자, 월봉상 그림 갑니다. 내려올만 하죠. 600 한번 깨줘야 되는데 깨라 그러면 또 주가 빠지니까 회원님들이 겁먹어가지고 그럼 못할 먹겠어요 할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현금 보유량을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단기 대응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매매 유지한다면 충분히 또 수익 낼 자리가 올 겁니다. 그쵸? 자, 코스닥 주봉입니다. 버티고 있어요. 600포인트 중후반 50에서 뭐 80 요자리 70짜리 버텨내고 있는데 50 일단 깨줘야겠죠. 600 깨주고 600 주요 영역이니까 거기서 한번 지지받고 튀어주면 땡큐. 일봉입니다. 자, 코스닥 잘 버텨요. 참 잘 버틴다. 어제 같은 경우는요. 전거래입니다. 전거래일날 외인과 개인과 기관 중에서 누가 코스피 코스닥을 샀느냐?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만 샀습니다. 코스닥 0.37% 빠졌고요. 코스피는요 1.14% 빠졌는데 개인들만 매수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외인이나 기관이 들어오면 올라가요. 자,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입니다. 그저께 어제 그저께랑 그저께 이틀 전 3일 전 그때 양봉 나왔죠. 코스피 양봉을 나오면서 올렸잖아요. 그때 누가 산 줄 아세요? 기관이 매입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매입했습니다. 코스닥이 올랐던 이틀 전 누가 샀을까요? 외국인들 샀습니다. 근데 어제 개인들 사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옵니다. 누가 사느냐 파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걸 봤을 때 어제 개인들 매수 때문에 못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못해도 기관 정도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기관의 매입이 들어오거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기사 갑니다. 자, 뉴스 확인할게요. 유가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겠네요. 전일 유가가 올라가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30달러 이상 올라오면서 전세계 증시가 좀 반등이 있었는데 세계 은행에서 예측하는 유가입니다. 올해 평균 유가가 37달러 정도를 만들 것이다. 예측이 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회복의 실마리 찾을 것이다. 라고는 분석입니다. 사진은 뭐냐면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의 유전에서 시추 설비 등이 가동 중단한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분기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평균 유가를 제시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떨어진 37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31달러죠. 그럼 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유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제가 했던 얘기 뭐냐면
너무 빠지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산업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세계 증시에 악재가 되기 때문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한 4, 50달러는 봐야 된다고 했는데 37달러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예요. 그러면 지난해 10월 보고서에는요, 세계은행에서 올해 유가를 51달러 제시했는데, 저랑 비슷하죠? 네, 40달러 예상 50달러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큰 충격 없이 다른 산업이나 다른 호재, 이슈 이런 걸로 움직임이 나와주는 거지. 만약 유가가 급락이 나와버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요즘에 주가 빠지는 것처럼, 지수 빠지고 전 세계 흔들리는 것처럼 나옵니다. 한 4, 50달러는 유지해야 된다. 근데 예상치는 37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싸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유가, 원유 관련 투자하는 펀드들이요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세계은행에서 평균 유가 올해 37달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석유 같은 경우는 원유 같은 경우는요, 친환경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기름 생산량을 줄여야 됩니다. 원유 생산량 줄이고요. 친환경 에너지 부분이죠. 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투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죠? 병아리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린본드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린본드 106조 원 돌파했답니다. 106조 원.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뭐 적은 건 아니네요. 네. 자, 중국과 인도 비중이 늘어서 아시아 역할이 커질 것이다 얘기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친환경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요. 또 얘기하겠네요. 작년에 폭스바겐발 배출가스 사고 난 거 있잖아요. 문제 낸 거. 그것 때문에 또 한번 촉발된 거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5년, 10년 전부터 친환경 투자에 대한 얘기, 환경 보존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졌고요. 그게 점점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부터 미국, 유럽 중심으로 한 그린본드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그린본드에 대한 관심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수젠부타 BOA 그린본드 책임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린본드가 채권으로 모은 자금의 사용처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환경 친화 프로젝트, 여기에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게 뭐예요? 태양광, 풍력, 전기차 이런 거예요. 2차전지. 그죠? 이쪽에서 관심을 다시 가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규모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더 늘어나야 되고요. 실제로 전기차에 대한 보증금이 중국에서 줄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 보급률이 늘고 있고 이게 정착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조금 안 줘도 살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환경이라거나 이쪽 부분의 투자들은 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 바뀌는 내용입니다. 오늘 1월 27일이고요. 2월 1일 하면은 28, 29, 30, 31, 2월 1일. 5일밖에 안 남았어요. 4일, 5일 남았네요.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 바뀝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다. 과거에는 빚내서 집 사고 집값 오르면 대출 갚는 시대였죠. 일단 빚내서 집을 사갖고 아파트 내고 사가지고요.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막 올라가면은 거기 시세 차익 해가지고 팔아먹고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예전에 대출금 갚는 시기였습니다. 1억 대출 받았는데 프리미엄을 1억 5천 올랐으니까 5천만 원 벌고 갚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2000년대 이전 그때였죠. 1900년대 후반때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나왔던 시기에서 그 뒤에 2000년 초반까지 그때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일단 빚내 사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아파트값이 급등하니까 빚 갚고도 돈을 벌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갔다는 겁니다. 2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요. 시행이 됩니다. 수십 년간 이어졌던 주택담보대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조치라고 합니다. 시세 차익으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적용 대상이 어디냐? 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권에 빌릴 때만 된다고 하네요. 네, 은행권에만이라고 하고요.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 상환 대출 원칙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대출을 한 급여가 한 달에 200 받고 있는데 대출을 한 3억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다는 얘기죠. 월급을 200 받고 있는데 1년에 연봉이 뭐 3천이다. 연봉 3천인데 3억 대출 받는다? 10년 동안 월급을 고스란히 받쳐야 갚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출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혹시나 빌려주더라도 매달 원금이랑 같이 갚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쵸? 소득 자료도 필요하고요. 상환 능력도 보게 되고 대출 심사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안 되겠죠, 잘. 그쵸?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문제되느냐? 대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기 힘들어져요. 그죠?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이자를 많이 갚아야 됩니다. 원금 포함해서. 그럼 이미 대출 받았던 것도 집을 샀던 것도 집을 팔 수 있다면 팔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거기 일부 뭐 전세를 주거나 해가지고 돈을 빼서 갚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택시장도 침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빙소득은 원천징수, 소득 금액 증명원 등등 객관성 자료 입증된 소득이 필요하고요. 인정소득인 신고소득 필요하다고 하는데 최저생계비 활용한 소득은 3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대출 못 받고 그리고 주택시장도 더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 좀 문제가 있죠. 네. 분할 상환에 대한 예외 없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상속이나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거는 혹시나 이제 대출받아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살펴볼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보긴 그렇죠. 네, 간단히 보겠습니다. 국제 금값이 1.4% 급등했고요. 1120달러 돌파, 3개월 내 최고치. 왜 금값이 올라갈까요? 달러화나 유로화나 아니면은 안전자산 등등이 잘 올라갔다라면 힘을 쓰고 있다라면 금값이 잘 갈까요? 안 가겠죠. 증시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국제 금값이 중국 증시 급락과 함께 불안한 국제 유가 영향으로 올랐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와 있죠? 딱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참이 돈이 많으면 달러나 유로 같은 경우 조정을 좀 받는 경우 우리가 이제 주가랑 비슷해요. 주식 투자랑 비슷한데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환차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금 같은 경우도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뭐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비싸죠. 한 덩어리에 막 5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죠? 키로에 뭐 몇천만 원씩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는 쉽지 않지만 자금 있는 분들의 경우는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근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120달러까지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국제 은가격 역시 온스당 31센트 급등했어요. 14.564인가요? 달러 올라왔다고 하네요. 시장 불안감입니다. 시장 불안감 때문에 금값 그리고 은값 등등 보석류 가격이 인상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삼성그룹주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왜? 외국인 파니까. 제가 월요일날 아침 시황할 때 얘기했어요. 월요일날 아침 시황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나 삼성그룹주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빠지죠. 자, 올 들어서 코스피가 4.57% 하락 나왔는데 삼성그룹주는 7.96 빠졌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이 48.97%로 2년 3개월 만 최저입니다. 지표를 보여드렸고 설명해드렸고 미리 알렸던 내용입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아시아 증시 급락이 나오면서 삼성그룹주가 휘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SDI가 전일 급락했어요.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 소식에 주가가 14.7% 빠집니다. 삼성주인데 엄청난 거죠. 그러면 LG도 빠졌고요. 다 빠졌습니다. 전기차 부품주, 전기차 관련 테마주, 축전지, 2차전지 관련주 다 빠졌습니다. 낙폭 과대 반등은 있을 거예요.
삼성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외국인이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나와줘야 다시 돌림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 그룹주 계열사 주가 동향 나와 있는데요. 어렵죠? 보세요. 연초 대비 주가 등락률 보세요. 삼성전자 9% 빠졌고 전기가 17% 빠졌고요. SDI 23% 빠지고 증권도 15% 빠졌고 엔지니어링이 제일 많이 빠집니다. 28% 빠집니다. 급락입니다. 폭락이죠. 폭락. 뭐 유중 얘기 나와줬지만 세지 않습니다. 좀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돌리려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좀 피해 가시고요. 이럴 땐 중소형주 단기 테마가 있는 중소형 종목들로의 접근이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 주식형 펀드가 15거래일째 자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많이 빠졌다라고 보는 거죠. MMF 단기 머니마켓 펀드의 설정 원본이요. 원본이 8,810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얘기했었죠? 역시 주초 얘기했습니다. 중장기로 갈 만한 종목들이 별로 안 나오고 있는 형태에서 지금 단기 투자 자금들이 많이 몰려 있고 돌고 있다는 거야. 놀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형 펀드 쪽으로 많이 나가요. 많이 나오면서 순자산도 늘어서 111조 4,328억 원인데 요게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분위기 돌린다면 주식 쪽으로 직접 투자 돌아오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 시장 불안감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겁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돌면 될 것 같아요. 지켜봅니다. 자, 다음 기사. 자, 이게 마지막 기사입니다. 투자자라면 꼭 봐야 할 오늘의 10대 투자 뉴스 27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전달해 드리고요. 첫 번째, 10달새 30분의 1 뚝 과속했던 ELS 급제동. 자, 홍콩의 항생중국 기업지수 기초자산 만들어 발행했던 ELS가요. 원금 손실 공포가 신규 발행 시장으로 옮겨붙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재테크로 각광받던 ELS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고사할 수 있다. 왜? 지수 빠지고 다 떨어지니까 ELS 주가 연동 관련 종목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죠.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사람들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유가 실적 지표주의 반등 다우 1.78% 이거 얘기했죠? 네. 아침에 우리 뉴욕 마감 보면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더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증시 방망이 짧게 잡아라. 단기 상품 몽치통 몰린다. 아까 MMF에 돈이 몰린다고 했던 얘기 시동이 유동자산들이 넘쳐난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얼어붙은 주택시장 치명타 우려. 그러니까요 2월부터 그 얘기잖아요. 담보대출 심사 강화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답니다. 신기한 거는 전세값은 올라가요. 참. 전세값은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시장은 좀 얼어붙어 있고 어렵네요. 자, 뜬구름 잡은 변액보험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국회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있어요. 결론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LG전자 4분기 실적 개선, 차, 부품, TV가 살렸다. LG전자의 실적이 좀 개선됐다는 얘기네요. 바이오, 신약, 화장품,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사격. 자, 투자해주겠다는 얘기죠. 정부가 첨단 의료기기와 바이오 의약품의 허가 심사기간 단축을 해주면서 너네 빨리 가서 돈 벌어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빨리 가서 돈 벌어와라. 지원해줄게. 그래 제약 없애줄게.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지원 사격하겠다. 네, 서비스 기관 역할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해외에 그러니까요 달러라거나 엔화라거나 원화를 벌어들일 수 있게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나와야 됩니다. 다음 얘기는 프랜차이즈 두손된 월세 상권은 죽고 건물주만 살판이다. 그러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 농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권은 죽어나고 건물주만 살판이다. 이 건물주 참 하고 싶죠? 요즘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학생들이 꿈이 뭐야? 건물주요. 씁쓸합니다. 한국 주식 선진국 성향 글로벌 큰손 투심 자극하고 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금융주가 돈보다리 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배당을 좀 한다는 얘기예요. 결산 배당 많이 나온다 라는 얘기 보도록 하시고요. 딱 55분 정확하죠. 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 오늘 수요일장입니다. 한 주의 절반 수요일 27일 오늘
수익 날 것 같습니다. 어디도 났지만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날 수익 난 하루, 성공한 하루 만들어 보도록 하시고요. 55분 마이크 넘겨드리면 선재공인님과 오전장 화끈하게 시원하게 즐겁게 방송 들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아침 시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공인님 마이크 넘겨 드릴게요.